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1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브리핑입니다. 제가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요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금을 다 정리했다. 스물네 돈 있는 거, 아이들 돌반지,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받은 상품까지 정리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묻습니다. 금가격을 얼마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오늘 잠깐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은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만큼 금가격이 상승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죠. 이런 뭐라고 하죠? 이게 상관관계라고 안 하고 이런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채권금리가 반대로 상승하고 금가격은 하락하고 주가는 반대 방향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렇다면 채권금리가 어디까지 반등할 것이냐에 의해서 금가격을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러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입니다. 지금 화요일 새벽 기준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63%였습니다. 1.63%. 현재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죠. 만약에 9월 18일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내린다 해도 기준금리가 2.0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만기, 10년이란 기간을 감안할 때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약 2%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즉 그렇다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2%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반대로 금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금리가 2.0% 정도가 도달하면 금도 분할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기대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추가 2단계 상승 불마켓을 예상한다라고 지난주 그 다음에 화요일 방송에서도 올렸더니 그게 어느 나라 기준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번은 뭐 미국, 그러니까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수정구수는 없지만 미국 시장 상승의 기본 바탕, 기본적인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뭐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거든요. 무역 분쟁이 완화. 그렇다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면 그 완화로 위해서 대한민국 증시도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부분, 사실 한국과 중국은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머징 마켓 ETF인 EM에서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ETF인 EM입니다. EM이 9월 초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200일선과 50일선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든크로스를 넘어서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만도 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머징 마켓 ETF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주 IIF 사이트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에 매수한 금액인데요. 39억 2천만 달러를 9월 첫 번째 주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주간 단위로 역사상 세 번째 많은 금액의 매수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금액은 작년 11월 첫째 주에 50억 달러, 그 다음에 2015년 8월 마지막 주에 40억 달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 시장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지 않고서 저렇게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 당연히 미국과
무역협상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하는 그런 자금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몇 개 신문기사 좀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50여 명의 검사로 구성된 반독점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페이스북, 구글은 이 반독점법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미국은 반독점법에 대해서 강력한 나라입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상황이 독점이죠. 왜? 경쟁할 필요 없고 수익을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미국은 반독점법을 구글과 페이스북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법에 걸리면 과거 AT&T나 스탠다드 오일처럼 기업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도와주는 구글과 상대하는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웬만한 구글에 대항할 만한 싹수가 있는 기업들은 모조리 다 인수합병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연히 구글 주가가 화요일에 그 다음에 수요일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반독점 부분이 어떻게 잘 해소가 되면 미국 기업들, 특히 이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구글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기술주에 대한 투자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우신 장관이 CNBC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지금 현재 10월 달에 고위급 부장관급이죠.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열심히 물밑 협상을 한 모양인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개념적 무역 협상에 대한 개념적 합의, 컨셉추얼 어그리먼트라고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게 또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개념적 합의를 이루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나왔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3천억 관세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이런 협박성 멘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화웨이가 2017년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일부 장비를 압류했었는데 그걸 풀어줬는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하나를 철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이죠. 시장에 좋은 영향을 기대할 만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즉 이런 기사 보면 중국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무역 분쟁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했죠. 그리고 장기적인 금리까지 인하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결국 내수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앞에서 언급했죠. 협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된다면 중국도 어느 정도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데일리 마켓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고향에 내려가시죠? 안전운전 하시고 돈의 감각 이야기 주제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요일 날 아침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